네, 반갑습니다. 사사돈 충전소 사업 파트 코칭하고 있는 임병헌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사돈 충전소에서 사람 파트를 맡고 있는 김유신 코치입니다. 네, 사업에 100% 성공하는 비법 6번째 시간, 돈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사업가 니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소비자 니즈 이전에 나부터 관리하고 나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 그 중에 욕구를 얘기를 했었고요. 거기서도 돈에 대한 욕구를 좀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그것만 안다고 다 되는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김유신 코치님, 네. 돈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게 뭘까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건데 돈보다 먼저 알아야 될 건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네, 나. 네. 누구나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지 않나요? 그쵸. 뭐 자기소개하라고 하면 다 할 수 있고 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 외형적인 어떤 정말 스펙이나 아니면 프로필에 나온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어떤 깊숙한 곳을 좀 들어가서 성격이라던가 성향이라던가 기질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돈을 쓰는 행위,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뭐 사업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패턴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패턴이요. 그쵸. 돈을 많이 쓰고 아니면 일명 지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업도 질러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사람 만날 때도 뭐 재지 않고 정말 빨리 친해지고 사기를 당한다던가 대범하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성향들이 돈 쓰는 거, 인간관계, 사업하는 거 다 일관성 있게 가고 또 심지어 결혼 생각까지 일관성 있게 가는 성향들이 있어요. 이 옛속담에 네.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는 말이 그렇죠. 있듯이 네. 정말 그 사람의 성향대로 나를 이루는 모든 것들이 좀 다 같이 공식처럼 좀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나를 알자라고 하는 거는 나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나의 성향이나 아니면 기질을 알자라는 말이에요. 어느 분야에나 적용이 되는 나의 일관된 성향, 그걸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인데, 그럼 성향을 파악하는 특별한 도구나 기술이 있나요? 뭐 애니어그램이나 MBTI나 기질 성향 분석 굉장히 많거든요. 요새는 뭐 어느 기관에 가면 나에 대해서 정말 분석을 받아볼 수 있는 건 사실 되게 많고, 그 중에 저는 성향 기질 분석을 지금 사용해서 코칭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그 사람의 성격을 분류하는 건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무슨 시네라가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디스카라고 4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분류하기도 했었었는데 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사람의 성향이 22가지에서 6가지를 뽑아서 내 성향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좀 뽑아내는 건데, 그게 또 3가지를 또 나눠서 잠재의식과 의식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해서 내가 어느 카테고리 유형에 들어가야 되는지 살펴보는 건데, 코치님 같은 경우는 느끼시기에 내가 리더형이다, 아니면 내가 2인자다, 아니면 나는 정말 어떤 집단의 일부로 있을 때 가장 편하다. 어떠세요? 네, 저는 좀 리더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모임이나 일이 있으면 또 앞장서서 끌고 가는 그런 성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리더형을 다 원하긴 해요. 근데 나는 일부로서 뭔가 내 맡은 바를 잘하고 싶은 분들이 어떤 트렌드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1인자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사실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첫째이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나의 성향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이런 성향인지 알았더니 알고 보면 다른 성향이더라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기질 분석이나 성향 분석을 좀 받아서 나의 성향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네. 가끔은 내 성향에 상관없이 역할이 맡겨진 다음에 성향과 그렇죠. 맞지 않아서 네, 맞아요. 갈등을 겪고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먼저 성향을 파악한 후에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사업 얘기니까 네. 성향을 그런 도구를 통해서 파악을 했다. 음. 그러면 그게 사업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업종 자체가 어떤 자기 성향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네. 나는 굉장히 신중하게 뭘 하나하나를 계산해서 가야 되는 사람인데 내 사업 자체는 트렌드를 읽어서 굉장히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라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왜냐면 내가 신중한 결정을 한 순간 이미 트렌드는 지나가 버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타이밍을 놓치고 내 사업 아이템이 더 이상 새롭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아이템을 고르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성향에서도 또 매칭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네. 따져보면. 무조건 책에서 요즘에 알려져 있다, 재밌다, 유명하다 때문에 하는 건 치명적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반대로 나는 굉장히 빠르게 결정을 하고 대범하신 분들이 정말 속도가 느린 사업을 갔을 때는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고 거기서 오히려 새로운 걸 시도했다가 사업을 망할 수도 있는 오히려 반대적인 상황도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 그래서 말씀 듣고 보니까 요즘 젊은 층들이 특히나 좀 빠른 걸 원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전통적인 산업들, 뭐 중장비 관련된 회사들, 건설업들 이런 데 요즘 젊은 세대가 전혀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거기도 성향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또 저도 있을 것 일정 같네요. 부분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이거는 아이템하고 사람의 성향하고 맞춘 거고 코치님 같은 경우도 리더 기질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 사실은 동업하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내가 끌고 나가줄 때 성취감을 가지고 있는 건데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아무래도 그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아, 동업을 실패한 게 제 탓이었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업을 하시더라도 또 나랑 성향이 잘 궁합이 맞는 분이 뭉치면 나의 부족한 거를 좀 메꿀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코치님 같은 경우 리더 기질이 되게 강한데 리더 기질이 되게 강하신 분들은 보면 꼼꼼하게 세부적인 거를 좀 못 체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되게 대범하거나 크게 치고 나가기 때문에. 네. 근데 동업자분이 그 성향은 없으시지만 되게 플랜 A, B, C를 되게 잘 세우고 되게 신중하게 가겠다라는 성향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서로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에서는 또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성격과 성향은 또 다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제가 동업했을 때 성격이 서로 좀 달라서 합이 맞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갈등을 겪었거든요. 그건 정말 성향에 따른 궁합이 사람 간의 궁합, 사업과 나의 궁합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성향을 일단은 나의 성향을 되게 알아야 되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 나를 이해하다 보면 타인들을 이해하는 폭들이 조금씩 넓어져요. 그래서 인간관계든 돈이든 좀 실수할 수 있는 거를 줄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 2년 차까지는 버티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때는 실수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성향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르는 성향이 있다 라고 했을 때 1, 2년간은 지르는 성향을 최대한 안 하고 모험보다는 안정화되는 걸 좀 쓰려고 노력을 한다던가 라는 식으로 나의 성향도 좋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앞 시간에서 사업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 내 성향을 파악해야지만 내 스스로도 내가 이런 성향이니까 이렇게 통제하고 누르거나 올리거나 해야 되겠다. 네. 이런 것도 충분히 조절이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사업 아이템도 성향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 있을 건데 그러면 아이템은 정해졌고 영업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봤었던 책 제목은 생각은 안 나지만 영업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막 정말 적극적인 성격이고 말을 잘하고 막 이러진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되게 조근조근하게 이론이나 제품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신뢰도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교육을 받는 게 되게 막 활기차게 해야 된다. 정말 액티브하게 해야 된다. 그런 거를 교육을 받고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걸 하게 되면 신뢰성이 오히려 떨어뜨리는 기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해서 자기 안에서 있는 거를 활용을 하는 걸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그래서 돈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고요. 그 중에 내 욕구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성향은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 방향을 그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갖춰진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버티고 흔들림이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돈보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의 성향이다. 그래서 한번 자기 성향을 여러 가지 툴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김유신 코치님께서도 별도의 성향을 상담해 드리는 것들도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사업에 100% 성공하는 비법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